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 15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10월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10월 15일. 24년도 와. 아직 그래도 2개월이나 남았네. 2개월이나 럭키비키잖아. 럭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간 진짜 빠르지 않아요? 네, 빠릅니다. 아. 이러다가 금방 40대고 50대고 아이고 60대고 아이고. 부모님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해봐. 부모님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해봐. 아. 해요. 맞지 않아요? 네? 맞지 않아요? 아니요. 공감해요. 공감해? 네. 아, 그래서 부모님이 아직도 자식들은 애기 같은가 봐. 맞아. 이게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이거 쑥쑥 커서 막 결혼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아 결혼한다고 했어요? 항상 하죠. 20대 때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 데려오라고. 지겹다고. 이름 헷갈린다고. 아이고. 네네네. 수고하십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시장은 또 올라와 줬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올라갔네요. 한 11시까지는 조울증 걸린 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약속의 12시. 네. 오프닝 벨에서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제 올라간다고. 약속의 12시부터 네. 힘을 낼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보자. 음. 그랬는데 역시 12시부터 쭉 올라서 0.44%. 2634. 네. 네. 자, 두 분의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호 본부장님. 네, 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뭐 다리 터트린 것 때문에 좀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죠. 이거 뭐 얘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좀 견조했던 것 같고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2,500억이나 사줘서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이제 이거래일째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요 수치가 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리도 폭파했는데 왜 들어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이 확실히 조금 기대감이 커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2%, 삼성전자 조금 퍼센테이지는 아쉽지만 뭐 0.49% 상승 지금에서 동시효과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바이오 쪽 오늘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뭐 삼바, 뭐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이런 쪽 강했고, 그다음 조선방사는 뭐 계속적으로 좀 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부장들도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하락이 나왔었던 쪽에서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또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비만이 또 굉장히 핫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BBB 중심으로 움직이면은 그래도 시장은 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적인 측면도 조금 돌아오는 것 같고 또 주요 산업군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 같아서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이제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변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네, 미국장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제가 블랙락의 그 CFO의 코멘트를 전달해 드리면서 다른 금융사도 얘기 드린 것처럼 돈이 많아요. 미국은. 돈이 많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올라갈 때 1% 올라갈 때 그거만큼 못 가더라도 얼추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재가 많이 노출됐다는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또 얼추 따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꾸역꾸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쟁은 모르죠, 사실은. 전쟁은 모르는데 진짜 뭐 그게 국지전 이게 다 알려진 상태에서 국지전 나는 거는 큰 이슈가 아닌 게 아니고 주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게 무슨 뭐 진짜 생각보다 많이 이런 그러면 이슈가 되겠지. 근데 걔네들도 이제 뭐 이렇게 무인기가 넘어왔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이란하고 이스라엘 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느냐, 시간 있다가 좀 까먹을 만하면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이 어떤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흡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단발적인 거는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그 과거 학습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북한 리스크는 웬만하면 국장에 크게 영향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딴 나라 전쟁이 나거나 다른 거 있을 때 전쟁 났어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국지전이나 단발성을 하는 거는 하도 많이 경험해서 그거는 사실상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는 거는 참 그 안타깝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네. 그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쵸. 그다지 시장 관점에서는 네, 시장 관점에서 리스크로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정이나 이상한 거 아니냐. 아 오늘 동접자 그냥 망했다. 와 지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팜하니 국감 드디어. 정치인들 떠드는 걸 14,000명 보고 있습니다. 와. 그 점심 먹고 안 하고 왜 4시 3시 아 이거 왜 마감 때 해? 왜냐하면 경쟁자라고 느끼는 거야. 우리를 네. 죄다 견제하네. 아무것도 아닌데 미쳐버리겠네. 아하. 가만히 여길 나와야지 왜 여기 가서 지금 옆 동네잖아요 바로 네. 국회. 옆 동네? 거기 찍고 여기 한번 왔으면 옆 좋겠다. 동네? 그래서 하이브 옆 동네, 주가 옆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와. 가만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7,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항상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래도 델포닉 형님이 네. 난 그래도 민트윤이다. 어. 팜트윤 화이팅. 저도 한인데. 감사합니다. 박하윤, 네. 박한이윤. 오케이. 네. 민트 대 한이 대결을 잘 여러분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3시 26분 지나가고 있고요. 하정원 본부장님 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키수님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옳은 거야? 이거 옳은 거 맞아? 이거는 옳은 거라고 하기 어렵지 않나? 근데 의견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하락 파란불 안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보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코스피는. 얼마요? 몇 대 몇? 4대 6? 392대 467.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약바에 완전 쏠렸고 음. 나머지 종목들은 또 그 수급이 바뀐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잠깐만 보세요. 뭐 이 퍼센테이지가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뭐 1% 2%씩 오르는 날이 별로 없는데 너무 과한 기대이시지 않나.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가 플러스고 네. 그다음에 뭐 그렇게 북한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끝나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집 나간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사실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네네. 뭔가 이 긍정론을 좀 키워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상승률이 답답하시면은 어쩔 수 없죠. 네, 뭐. 어쩔 수 없다. 네, 이러면은. 네.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지수단의 종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핫하게 이슈가 됐었던 뭐 비만이라든지 이건 뭐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일정이 있었고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부터 계속 우리 사료 얘기들 많이 했었고 뭐 이런 것들로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성향이 이제 단기 성향이신 거고 좀 속도감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플레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수는 절대적인 숫자로는 올랐으니까 그쵸. 올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바이오가 진짜 완전 여기 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 기웃기웃 하더라도 네. 바이오만한 게 없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이나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금리나 그리고 수혜나 뭐 실적이 좀 나오는 것들 또 그런 것들도 꽤 있고 비싼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쪽이 가니까 주식이 손을 대야 되는. 비싼 게 더 간다니까 단기적으로. 음. 언제까지인지 몰라서 그렇지. 맞아. 좋아 보이니까 더 다 올라타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냐 짧으냐 그런 차이죠. 알겠습니다. 장 종료 1분 전인데요. 네. 오늘 또 화요일이고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일단 외국인이 매도를 멈췄잖아요. 이게 너무 이거에 의미를 둬도 되지 않나? 하지 오늘은 않아요? 외국인이 네. 2,515억 플러스 최근 중에 제일 많이 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 하창원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삼성전자는 오늘도 장중 집계로는 145억을 팔았고요. 대신에 이제 삼바, 유한양행, SK하이닉스, 한조해 뭐 이런 쪽은 다 샀거든요. 네. RT오젠. 그래서 뭐 이게 사실 각각이 막 엄청 크진 않아요. 왜냐면 원래 수급이 들어올 때 막 몇천억씩 들어오는데 오늘 하이닉스도 장중 집계로는 493억입니다. 그래서 힘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좀 BBB 쪽으로 많이 수급이 오늘 2차 전지 빼고 BB 쪽으로 어쨌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 좀 돌아선 부분들은 이제 미국장과 좀 채널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워낙 바이오 쪽은 수급이 한 2달 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급은 긍정적으로 지금 2,000억 넘게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3시 30분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네. 처음 보는 아이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린체이서님이 땡땡땡 곱하기 오. 999 유니님도 땡땡땡이고요. 우리 앨리스 정님도 비열숨님도 처음 아닌가요? 999는 뭐? 한 분만 뭐라고? 아 999가 뭔가 싶었어. 아 곱하기 999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네, 앨리스 정님, 부산홍님 오늘 전효민님 안 보이시네. 야 배신하고 저도 국감 보러 갔네. 아하. 아이. 아니요, 조금 늦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기다려봅시다. 전효민님 국감 갔으면은 빨리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끼님도 땡땡땡, 네. 짱구 저도요 땡땡땡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젤리님은 항상 멘트 똑같네. 장이 노잼이야 내 돈 내놔 민준이요. 나 드려, 내가 뺏어. 드려. 나도 불렸어. 나도. 드려. 포인트 봐봐. 어떻게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신 만큼 시황을 한번 들어보면서 어디에 살짝이라도 발을 담궈야 될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박창호 본부장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직 수급 집계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좀 브리핑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63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0.39%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했을 때 한 1조 3천억 정도 더 들어온 9조 7천억으로 좀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3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랑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770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대금이 근데 좀 늘었어요. 6조 8천억이니까 여기에서도 1조 한 4천억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시장은 도합 한 2조 7천억 정도 수급이 늘어난 상황이고 이게 확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2,500억 원대 매수해서 2,800억대로 막판에 한 300억 정도 더 들어왔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는 뭐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조금 상승 종목수가 늘어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저는 요즘 좀 눈에 계속 거슬리더라고요. 다시 네. 136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좀 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탐욕 지수가 70대 초반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는 한데 지난번에도 탐욕 지수가 그렇게 그리드 쪽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한두 달은 더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은 더 달려주지 않을까? 극도의 익스트림 그 이제 그리드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좀 욕심을 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이쪽이 달려줘야 우리나라 수급들도 조금은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원래 매도여서 박스켓으로 던졌는데 삼성전자 매도량이 완전 급감했잖아요. 네. 원래 몇천억씩 팔다가 전일부터 한 100억대 수준으로 매도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비차익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 보면은 조금 이제 수급이 진짜 턴을 하려고 하나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턴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좀 강한 산업군들의 랠리는 좀 이어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강조드리고 있었던 BBB에다가 조선방산 변압기는 투경 있으니까 좀 빼고 그러면 이제 BBB에다 조선방산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조선도 배, 비, 방산도 비, 변압기 비. 다 비야, 다 그러네. 우겨넣어. 네, 다 B 5개, B5 친구들을 B5. 네, 계속적으로 언급드려 왔는데 그쪽이 수급도 세요. 외국인 수급도 세고 하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도 잘 가는 것들 있어요. 윤상빈 형님이 또 2,000원 보내주시면서 로템 또 신고가. 역시 비, 방산. 6만 2천, 3천? 이야 64,000원 가네. 4천 우와. 왜 더 갔나? 팔았어? 이야. 나 진짜 종목은 잘 찍어. 진짜 네. 좋은 종목만. 네. 유한양행 어떻게 됐지? 유한양행은 유한양행 16만 6,900원 신고가네. 이야. 대단하다. 네. 알겠습니다. 성킴님도 2,000원 보내주시고 JYP 한 번 더 외쳐주셨습니다. JYP 오늘 1.76% 상승. 오, 흐름이 차트 흐름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려고 하나.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2,000원 성킴님, 성킴 형님. 당연하겠지만 탐욕 지수는 미장만 높아진 거겠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탐욕만 높아서 되는 장은 아니어서 네,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우리나라 무관심 지수 이런 거 만들어야 돼. 무관심 지수. 좋은 아이디어. 그렇죠. 만들어봐. 거래 대금 어. 그리고 대표주 움직임 응.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 이런 거 딱 엮어가지고 무관심 지수. 오, 괜찮다. 그치. 100 기준. 근데 기자 하면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아니면 자기 아이디어 해가지고 증권사한테 의뢰하는 거야. 아니면 PMI처럼 50 이렇게 기준해서 응. 마이너스면은 50 언더면 무관심, 50 이상이면은 오케이. 관심 이런 식으로. 아, 나중에 한 해봤습니다. 2050년에. 절대 안 돼. 관심이 없어 정치권에서. 예. 정치권에서 그 개인 투자자를 다 주총꾼으로 보는데 뭐 무슨 뭐 발전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하장한 본부장님 그럼 시황 어쨌든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플러스 수급도 외국인이 2천억 들어왔고 네. 김정일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라가- 돈이 돈이 많다. 근데 미국에 있어서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까지 언제 올지는 좀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자.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볼까요? 네, 오늘은 좀 굵직한 산업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화장품, 플랫폼, 곡물, 양자암호, 비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산업군들이 꽤 많고 그다음 묵직하게 봤었던 산업이 조선, 방산, 뭐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쪽들이죠. 곡물이야 지정적 리스크 이슈가 있어서 좀 움직임이 있었고 양자암호도 SKT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올랐습니다. 플랫폼은 이제 네이버가 실적이 좋으니까 좀 같이 움직여준 것 같고요. 화장품도 좀 일부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수출입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돈이 이제 갈 데가 없었는지 비만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굵직한 것들이 잘 갔고요. 오. 화장품도 역시나 네. 코스메카 코리아 저런 거 보면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네. 오늘 내 건 떨어졌어 하는 분들은 뭘 가지고 계셨을까? 혹은 이전에 불려서 아직도 마이너스 그쵸. 그런 그럴 수 분들 있겠지. 아닐까? 오늘 골고루 잘 갔네요. 다시 보여주실까요? 조선, 바이오, 방산, 화장품, 양자암호도 있었는데. 양자암호, 네, 곡물. 플랫폼 곡물. 곡물. 다시 좀 보여주세요. 어디 가서 지금 한이 보고 한이 보고 있어가지고 계시네. 다들. 지금 한이 나왔거든. 네, 한이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피디님도 그거 보고 있네. 중요하니까.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아침에도 또 저희가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죠. 네. 곡물 양자암호. 저 중에서 코멘트 하나씩만 해주실까요? 김장훈 본부장님부터. 뭐 역시 반도체? 우측에 반도체, 방산, 바이오는 음. 더 갈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방산, 바이오는 더 갈 것 같다. 화장품도 트레이딩 잘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심하지만. 네. 오케이. 반도체, 방산, 바이오. 본호님은요? 네, 저는 BBB 플러스 조선방산 그거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플러스 조선 방산. 조선방 배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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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은 다 들어가네. 전쟁이 끝나야 되니까. 네?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이면은 조금 쉬겠죠. 그때까지는. 근데 금방 끝날까요? 전쟁이 근데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다 확전되는 분위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도 전쟁에, 중동에서도 전쟁에, 온 나라 다 낑겨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그 아시아에서 이제 대만, 중국 긴장.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훈련했다면서 어저께. 그 북한은 다리 끊어, 요새화 들어갔어, 협박해. 왜 그럴까요? 다들 뭔가 연관이 돼 있나? 이거 아시아까지 네. 전쟁하면 3차 대전 맞아요. 왜냐면 다들 블록화돼서 어느 정도의 편은 있으니까. 참, 정말 러시아하고 어려운. 북한하고 협약 맺었잖아요. 예, 예. 한쪽 맞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뒤집어놔. 다리 폭파한 것도 러시아가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내정 간섭이니까 뭐 우리한테 말 걸지 마라.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민준이 형은 어디로 소집돼? 제 면제여서 저는 이제 안 돼요. UDT 어, 우리 동네 특공대 가가지고 사람들 대피시키고 CPR 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요 진짜. 번호님은 이제 나가서 좀 아니, 들고. 저도 민방위입니다. 네, 아, 그래요? 저도 예비고는 다 끝나서 네, 민방위로 네, 민방위입니다. 네. 민망이고 뭐고 없습니다. 뭐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지. 안 절대 돼, 나지 나면 말아야 안 됩니다. 돼요, 나면 안 절대 안 돼요.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이 와중에 어떤 섹터가 하락했는지 볼까요?
네, 오늘 또 새로운 대장 산업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강했었던 쪽이 조금 조정이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노벨 문학 관련된 이제 문학상 관련된 종목군들 드디어 오늘 좀 하락이 나왔고 드디어 하락? 좀 어감이 안 좋네요. 아무튼 오늘 좀 빠졌고요. 네.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졌죠. 왜냐면 테슬라적인 부분에서의 좀 이슈, 뭐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건 특징주에 빼놨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차 전지가 조금 조정이 나왔고 변압기도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유통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오펙 보고서를 보셨으면은 쉽지 않겠구나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빠지면서 이런 유통 관련된 종목도 좋지 않았고요. 또 이제 중국의 최근에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양책으로 좀 올랐었던 석유화학 쪽은 오늘도 좀 차익이 많이 나오면서 많이 좀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 떨어졌고요. 유가 떨어졌고요. 석유화학 떨어졌고 변압기 2차 전지. 근데 본원님 그 고민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BBB인데 네. BBB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풍선 효과로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이 올라가고 또 거기서 차익 나오면 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하나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왔다 갔다 그냥 위아래 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산업을 말씀을 드릴 때는 포트를 만약에 나누더라도 한 20% 정도씩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BBB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린 건 걔네 세는 꼭 넣자라는 얘기고, 걔네 3개 플러스 현금으로 포트를 구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BBB에다가 조선방산까지 넣는 거는 뭐 다른 거 포트를 좀 줄여서라도 이제 나머지 좀 끼겨 넣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이렇게 분할로 깔아놓고 올라가면 이제 수익 실현해서 현금 좀 만들고 다시 또 다른 데 가면은 그것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특정 하나로 쏠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현금이 그러니까 자금이 시대가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현금과 이 산업 하나로만 비중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만 패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2-3개 정도로는 하셔가지고 해야 다른 거가 좀 길 때 이제 얘가 움직이면서 포트 올라가니까 나는 좀 그래 괜찮아 전체적으로 뭔가 올라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마음이 되게 급해져요. 급해지고 막 거치식으로 놓고 안 올라가니까 막 신경질 나고 화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거는 건강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쪽으로만 패실 거면 현금을 꼭 확보를 해서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벌써 신원의 도깨비 이론을 한 4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거를 공부하셔가지고 좀 이제 이론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항상 주력으로 말씀드리는 산업군들은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산업에서 대장주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조선방산 이제 그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거기에서는 이제 대장주들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델포닉 형님이 네. 파도 타기 자신이 있으면 서퍼처럼 거기서 수익을 내보고 맞다. 눌림 아니면 눌림 섹터에 조용히 모아가는 게 좋을 듯 이렇게 네. 컨셉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특징주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특징주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은 제일 밑에서부터 좀 올라가면은 대주전자재료가 좀 좋지 않은 평가가 있어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성장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NH투자증권에서 이거 내면서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LS 마린솔루션은 이제 분기 역대 최대 이익이 달성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네. 리가켄바이오는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요거 투심에 좀 상당히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리가켄바이오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ADC 쪽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도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너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표 주가는 반토막을 거의 내놨습니다. 그래서 7만 원에서 47,000원으로 하향 조정. 이거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하향 조정을 한 것 같고요. FST 같은 경우는 펠리클 상용화 이거 시간에서 상한가 갔었던 이슈죠.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고, CLF 같은 경우도 이제 금액은 작지만 이게 작년 매출 대비해서 한 15%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또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뭐 FNF 이런 것들은 좀 목표 주가 하향 나왔던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아연도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공개 매수가 끝났는데 네. 현재 지분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장내 매수로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본격화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조인트 벤처 관련된 이슈도 좀 있어서 추가적인 이런 상승 기조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수페타시스 오늘 8% 올랐어요. 네. 근데 거의 뭐- 10% 갔어요. 네. 장중에. 그렇죠? 이제는 그럼 반도체 소부장들도 이제는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좀 짧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직전 고점 뚫으려고 하고 있고 TSMC 실적 기대감 있고 골드만삭스가 요즘에 상당히 반도체 쪽에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TNT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브로드컴이나 기타 반도체에 대한 종목군들 대부분 좀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코멘트 했고, 그다음 엔비디아 NDR 하면서 목표 주가 올린 것도 걔네고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네. 뭐 그러한 트리거가 있으니까 이제 소부장단도 좀 같이 움직이는데 또 거기서 만약에 또 차익 나고 그레디주스에서 좀 빠지고 하면은 얘네는 엄청나게 많이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바닥권에서는 한 20% 정도 올랐죠. 이수페타시스 이거를 연달아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좀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나 좀 접근을 하는 거지 좀 잘 모르고 접근하시면은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물 타다가 또 본전하면 팔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좀 떨어져 있을 때 할 네. 거면 떨어져 있을 때 해서 올라갔을 때 파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종가로 보면 쉬워 보여요. 마치 따라가는 게 굉장히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해보시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 스킬이라든지 나만의 투자 원칙이 있지 않으면 좀 추적 매수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차트 보시면 추세가 잡혀 있는 건 아니에요. 추세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매매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아니시고 자신 없다 하시면은 사실 다른 거를 하는 게 낫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질문. 엔비디아가 138달러 부근에서 이제 더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삼전은 버리고 하이닉스랑 관련된 HBM 애들은 그거 따라서 엔비디아 올라가면 우리도 간다라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지 보노님 먼저. 그거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될 왜냐면 확률이 높다. 애초에 속도는 하이닉스가 빠르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동시에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는 잘 가니까 지금 언급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데 삼성전자는 이제 묵직한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좀 주식을 모으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 모으면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배당 수익까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장기 포트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 쪽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하이닉스 쪽으로 빠르죠. 왜냐면 지금 8단도 그렇고 12단도 그렇고 하이닉스가 먼저 다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주가 추이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 좋고요. 만약에 삼전으로 하시면 네. 뭐 이제 국내에서 종목을 추가하시기보다는 뭐 엔비디아를 좀 추가로 하시던가 아니면 속스라는 반도체 ETF를 하시던가 그런 것들 좀 섞으시는 게 좋죠. 왜냐면 그것만 갖고 있으면 좀 답답하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 자꾸 제가 3점만 사라고 된 것처럼 좀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두 개 같이 사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믹스를 하시면 답답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똑같은 질문 드린다면? 네, 저기 어저께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잘 가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거랑 관계가 없진 않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요. 네, 미국의 탑7은 저는 이렇게 가져가고요. 메타, TSMC, 일라이릴리, 브로드컴, 월마트, 오라클, 버티브고 반도체는 메타, TSMC, 브로드컴, 오라클, 하이닉스고 하이닉스 아침에 목표 주가는 왜 21만 원,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가는 아침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그거 한번 보시면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실적이 발표되고 제가 궁금한 건 얘네들의 그 HBM에 대한 캐파 운영 계획이 가장 궁금해요. 실적이 6조 7천억이 나오면 좀 실망할 수 있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캐파를 좀 수그러 틀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HBM 캐파를 원래 14만 장에서 20만 장까지 갈라다는 거를 조금 낮췄거든요. 17만 장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미친 인세인 디맨드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하이닉스는 원래 캐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퀘스천이고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 갖고 이거의 강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5개 하고 아까 그 장비는 맞아요. 이스페터스는 어저께 오늘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트레이딩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키 맞추기 된 거예요. 한미나 뭐 저기 뭐 HPSP나 뭐 또 뭐 있어요. 뭐 몇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롱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정도에서 놀면은 뭐 엔비디아만큼 못 가죠. 보시면 엔비디아가 무려 지금 한 달 사이에 30% 갔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사든지 하면은 뭐 한 달 사이에 10% 이상 사기는 어려워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가져가서 네. 12, 3% 먹고 가겠다는 거니까 취향에 맞게 롱텀으로 이거 진짜 롱텀입니다. 네. 여기 있는 거 다 롱텀이고 하이닉스만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음 주 목요일날 결정할 것 같고 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부 트레이딩 스킬이 필요하고 실적 발표 언제죠, 하이닉스? 다음 주 목요일 아침 다음 9시입니다. 주 목요일. 자, 두 번째 질문. 네. ASML 실적이 오늘 저녁인가요? 아니죠. 내일 새벽인가요? 어쨌든 목요일 그렇고. 아침, 목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인가? ASML이? ASMR. 그래요? 맞아요. 저도 수요일인 줄 알고 있어요. 저도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일이 거기 시간 수요일이라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시간 수요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그 다음 날이 TSMC. 예, TSMC는 장중이죠. 목요일 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 알지만 ASML이랑 뭐 TSMC랑 만약에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더 안 나오면 그러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TSMC는 잘 나오겠죠. 네, 나올 거예요. 월별 데이터가 이미 다 나와 있어서 그게 안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ASML 같은 경우는 장 열리기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반영이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 이제 본장에서 반영이 될 거고요. TSMC도 목요일 개장 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러면 시계열이 보이시죠?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SML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저는 시장에서 주목도는 TSMC로 많이 쏠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안 좋으면은 그렇게 뭐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TSMC가 잘 나와버리면은 충분히 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동감합니다. 그건 두 분이서 의견이 같고 TSMC도 가장 중요한 캐펙스예요. 캐펙스 앞으로 투자가 어떻게 네, 설계 올해 투자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년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가 있는가 가장 중요하고 ASML은 뭐 실적은 별로 안 좋아도 별로 그다지 큰 임팩트는 없어요. ASML은 장비니까 ASML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 좋다. 그럼 우리나라 장비주들도 더 떨어질 그런 어차피 부분이 있어요? 장비를 해봤자 우리가 HBM 장비의 핵심이 ASML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별 관계가 많지는 않습니다. 센티먼트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걔네는 중국 비중이 많기 때문에 중국 제재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무현님 정말 계속 와주셔서 감사해요. 달러 등이 주시고 이렇게 간지럽. 감사합니다. 5달러 노무현님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주식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잘 갈 것 같으면 엔비디아 사면 되지 왜 엔비디아 잘 가면 국장 주식이 잘 갈까 생각해야 하나요? 엔비디아 사라고 합니다. 차라리 미장 가세요 해요. 그 방금 미국 주식 보여줬잖아요. 탑7 보여드렸는데 영상을 재생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선택하시는 거겠죠. 아니 우리도 다 알아요. 저 뭐 좀 건강하게 진짜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오르려면 미국 주식이 지금은 더 대세인 건 당연히 알지. 근데 지금 뭐 우리도 여기서 국장 마감 시황 해야 되니까 나도 잡혀온 거야. 근데 뭐 한국장은 한국장에 또 보노님이 그때 설명했다시피 화끈한 또 매력이 네, 가면 있을 또 확 가잖아요.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5달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로 가볼까요? 네. 뉴스로 가보면요. 네. 요거 이제 우크라 곡물 수출선 공격을 재개를 했고 오데사 항구에 대한 공격을 개시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세계 곡물 이제 보고서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에서 수출에 대한 문제만 없으면 사료 곡물 쪽은 굉장히 빠르게 또 차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 자체가 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막 그런 움직임들이 크지는 않아서 어쨌든 요거는 좀 테마성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중동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 네. 사실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뭐 다리 부순 것도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오물풍선은 정말 지겹도록 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앞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뭐 중국도 지금 대만을 좀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참 방산 쪽에 관심이 많이 가게끔 그리고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이거 수혜라고 표현하기가 좀 정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장의 관심을 좀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마련이 되고 있어서 뭐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쪽은 아마 순환매적으로도 많이 돌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돈이 쏠리면 거기에 따른 브리핑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이슈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 네. 북한 뉴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그래서 이 연결도로를 폭파해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네. 북한 자체를 고립화시키고 요새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또 뉴스로 접했고 우리 군의 반응도 나왔는데 원래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알고 있었다 이미 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육로는 아예 없어진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미필이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갈등 깊어지는 남북 관계. 네. 아유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참 그렇네 이게. 무서워요. 모르겠다. 자 넘어갈까요, 보로님?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인데 조선이 이제 높아지는 실적 기대감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 상당히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후판 가격도 오히려 후판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HD 그룹 자체가 수주를 워낙 잘 받아놨기 때문에 뭐 실적 잘 나올 거다. 그리고 3분기 때는 원래 이제 실적 자체가 조선업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계절성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거래일도 좁고 해서 그런 부분들 했을 때 이제 YOY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3분기 좀 안 나온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좀 분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것들 힘입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상당히 강한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쁘겠어? 이런 지금 증권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요 이제 보톡스 쪽이 요즘에 좀 상당히 강한데 일단은 요 휴젤과 메디톡스에 대한 균주는 이미 결판이 났죠. 예비에서 이미 결판이 났었는데 메디톡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소송을 걸어서 이제 최종 승소를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승소 이슈는 사실 이전부터도 이 여기는 톡신 관련된 균주 관련해서 다 서로 소송했고 서로 막 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흔히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휴재를 필두로 대용제약이나 메디톡스 요 모든 회사들이 해외에 대한 수출 기조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지역도 다변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 수출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그 볼륨 자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런 노이즈가 끝나니까 그럼 이제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까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리포트들 보시면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좀 우상향할 거다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주가도 뭐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후발로 보실 거면은 뭐 대용제약이 메디톡스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런 종목군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장은 어쨌든 휴젤입니다. 주가는 네. 뭐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긴 하지만 아무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민트 한 거 뭐였어요? 피부에 뭐 했다 그랬죠? 그거 포텐자. 포텐자는 고주파예요. Q10 뭐 그런 건가? 아닌가?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열이 안에 들어가는 거. 우와 엄청 아프겠다. 근데 아프진 않아요. 마취 크림 발라서 그런 거. 제가 뭔가 치료로 받는 거라. 알겠습니다. K뷰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네. 뉴스 있을까요? 다음 뉴스는 이제 SKT에서 양자무 상용화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자무는 저도 막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글 쓰는 사람도 몰라 뭔 얘기인지. 네, 모른다고. 네, 어려워. 그래서 아무튼 뭐 SK텔레콤에서 이제 양자무 상용화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뭐 KCS나 이런 또 회사들이 또 같이 개발한 이력이 있어서 또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데 막 상한가 막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오늘 급등이 나와서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양자무는 네, 잘 모르겠어요.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몰라가지고 혹시나 좀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아시는 분 알아요? 리처드 저도 파인만이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당신이 양자역학을 조금 이해한 것 같다면 못 알아들은 거다.
아, 이해 절대 못한다. 나도 모른다. 너네들이 알 리가 없다. 네가 좀 이해한 것 같으면 너 잘못 정답. 알아들은 거다. 정답. 그랬어. 근데 저것도 양자암호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다 AI가 가져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저런 뭐 양자암호나 이런 여러 가지 과학의 비밀들이 다 AI로 많이 풀리지 않을까. 우리가 하지 못한 그런 그럼 저거 AI가 실체는 해주겠지. 있어요? 뭐야? 양자암호. 논리가 돌아가기는 돌아가죠. 근데 이제 초전도체처럼? 에이, 아니 그건 아니야. 좀 달라요? 아예 양자역학은 모르겠어서. 양자역학은 있는데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르는 거고 어. 초전도체는 우리가 없을 수도 만들- 있는 거고.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심지어 이런 말하는 나도 모르는 거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네. 몰라. 알겠습니다. 자 뉴스 끝났을까요? 뭐 하나 있는데 네.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딱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펙에서 석유 수요 예측이 3번 연속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이제 오펙 보고서 보시면은 상당히 수요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격 상승에 사실 이제 상단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오늘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빠졌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펙 석유 수요 예측 3번 연속으로 하향했다. 오. 중국이 아무리 부양을 해도 네. 수요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다. 뭐 동네 아저씨가 계속 얘기하던 거잖아요. 수요가 올라와 주지 않으면 경기 안 살아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국 GDP 발표 언제예요? 금요일? 네. 그게 또 이슈가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로 한번 가 볼까요? 두 분은 어떤 오늘의 한마디를 가져오셨을지 보노님부터. 네, 저는 오늘 이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좀 우와. 답답한 다이너마이트야? 아니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고구마예요. 네. 무서워. 그러니까 총알인 줄 알았어. 오. 요게 저기 고구마. 네, 밑에 고구마는 보이네. 밑에도 다 고구마예요. 아. 위에만 그러니까 보니까. 고구마 배가 고파서 고구마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목이 메이겠죠.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변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상태로 한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고구마를 다 깔아놨고요. 근데 이제 되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먹고 나면은 분명 포만감도 느끼고 행복할 텐데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네. 좀 쉽지 않다. 아. 그러니까 투자도 우리가 어떤 과실을 따내기 위해서는 좀 쉽지 않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얻는다.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근데 고구마 잘 보시면 여기 침이 많이 묻어 있어서 어디? 여기 촉촉합니다. 그러네. 네, 지금 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좀 아쉬운 그렇네. 저기 그림 속에 아쉬운 거. 뭐 아쉬운 거. 사이다를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이다 저 중간에 껴 있잖아요. 있어요? 사이다 먹으면 갑갑할 때 마시면서 기다릴 수 네, 있어요. 아직 사이다 근데 침 저렇게 나오면 사이다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사이다 대신이야? 침이? 그냥 침 저렇게 나오면. 아니 김치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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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배고프네. 근데 눈이 너무 무섭다. 진짜 저렇게 먹고 있는데 네, 이거 초롱초롱. 초롱초롱. 돈을 생각해서 골드색으로 네, 넣었습니다. 그래도 고구마도 황금 고구마네요. 한국이고. 네. 그 고구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인형 같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인형. 그 여자 그 저기 그래서 이렇게 키 큰 키 인형. 큰 애. 무서운 눈 가진 인형. 옥겜 2가 벌써부터 12월. 해외에서 마케팅 대박이래요. 그래? 네. 두 달밖에 남았어. 12월에 나. 12월 26일, 26일 날. 25일인가 크리스마스 26일 그때 나오는데 재밌는데. 옥겜 2 그걸로 콘텐츠주 미리 노려보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역시 머리 좋아. 어쨌든 저런 소가 고구마를 먹어서 좀 답답한 그런 장이자 우리 민지 누나 또 3만 또 보내줬어. 잊을만 하면 나타나네 저 누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님 3만 원 고맙습니다. 네. 20달러 준 거네. 네? 25달러. 네 25달러 달러로 치면. 네. 3만 원 주셨습니다. 네. 김민지님 기억하죠, 민지님은 보노님 팬이라고. 감사합니다. 하셨잖아요. 20달러. 바뀌실 30달러. 수도 있지 뭐 민지 누나. 바뀌셨으면 알려주세요. 네. 저쪽엔 한이 여기엔 민지. 좋다. 좋다. 그리고 하윤이 있고. 팜하윤이라는 얘기했어. 팜하윤이.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김양현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그림 보여주신다고 아니 했었는데요. 그림은 금요일에 할 거야. 장이 별로 많이 안 올라서 장이 많이 올라가는 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한글, 영어, 응? 숫자. 아, 골라야 돼요? 한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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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했잖아요. 아니 정하라면서 정하니까 막. 준비가 덜 된 건데. 뭐 한글. 한글. 네.
뜻이라고. 가을 시리즈. 가을 시리즈. 아 이거 노래 가사 같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그렇게 하면 비친 노래를 불러야지. 그대의 미소. 가을이 오면 눈부신 해 그럼 마이크. 아 마이크는 혼자 아니, 잡아야죠. 노래 노래방 모르세요? 가면. 노래 모르세요? 이 진짜 노래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 아니요 미안합니다. 저 아는 것 같아요. 그거 맞잖아요. 가을이 뭐?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다시. 아름다워요. 공장 들릴 것 같이 해야지 이게.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누구 노래예요? 이문세? 이문세 노래. 가사 보고도 바로 맞추잖아 가수. 와. 아, 저 개인적으로 이문세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문세 씨. 하지만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들은 네. 참 많은데 네. 그 이것도 그렇지만 이용훈 돌아가신 이용훈 작사 작곡가 예전에 일단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37년 전에 했던 가사 그게 기억이 나서 네. 가져왔습니다. 이 가을에 음.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주식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네. 눈부신 아침 햇살도 느껴보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운지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이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갔는데 확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그럴 땐 또 뭐 기다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즐기세요. Enjoy your autumn. 네. 이문세도 너 싫어한다고? 아 여러분. 이문세 씨를 음악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은 나 좋다니까. 인간적으로.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래는 이용훈 작사 작곡한 그분이 돌아가신 그분의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리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맘때면 항상 저는 그분을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뇌피셜. 네.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제 또래는 아실 거야. 45세 이상은 아실 거고 그래요? 그 이하는 모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을을 그냥 즐기자. 네, 여유롭게. 아침 햇살. 네. 너무 뭐 안 길지 올라가. 않아요. 한 3주 4주 지나면은 뭐 개판이 아니고 개판이 완전히 아니면 도다. 장 확실히 턴되거나 업되거나 저는 업되는 걸로 보고 날씨도 추워지니까 이렇게 즐길 때가 많지 않다.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립니다. 벌써부터 오뎅탕에 사케 먹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2주만 지나도 금방 추워요. 그러니까 15. 가을을 좀 즐기자. 네. 시장은 시장대로 냅두자. 여유를 갖자. 네.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4시 7분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 동묘 아저씨가 네. 여유 있게 네. 리포트 소개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다른 리포트는 내용. 어제 오늘 나온 게 없어서 오늘 나온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뉴스.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아까 우리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삼성 전 FST가 오늘 많이 왔어요. FST, 맞아요. FST라고 그 소재 장비도 들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소재 회사긴 한데 얘네들이 그 펠리클이라고 만드는 준비하거든요. 펠리클이 이제 마스크 오염되지 말라고 보호해 주는 게 펠리클인데 하여튼 그게 이제 일본의 회사하고 TSMC 스트롱하고 삼성전자가 잘 못해서 FST하고 FNS텍하고 이렇게 자본 투자해가지고 막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뭐 된다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 주가가 아주 완전히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FST가. 근데 오늘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죠. 사실 어제 장 끝나고 나왔더라고요. 예. CNT 펠리클 어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탄소 나노 튜브. 카본 나노 튜브예요. 일반적인 메탈 실리사이드 대비 강도가 우수하고 그다음에 EUV 우리 노광 장비 가장 비싼 거 있거든요. 한 5천억 할 수 있는 거. 5천억 그거 1조. 투과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마스크를 보호하는데 투과가 안 되면 빛이 투과 안 되면 개판이잖아요. 그렇죠. 투과율이 항상 88% 90%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그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반도체 메모리뿐만 아니고 파운드리에서 뒤지고 있는데 이거를 혁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오고 오늘 이게 FST가 많이 갔다가 네. 꼬리 올리고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이런 거에 너무 확 하지 마세요. 혹하지 말아라. 네, 왜냐하면 FST 같은 건 실적이 자기네 원래 하는 거 있잖아. 이건 펠리클이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그 실적이 3분기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1, 2분기 대비했을 때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네. 이거는 원래부터 준비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양산화되고 뭐 하려면은 빨라도 내년 하반 여름 이후에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FST가 이걸 기사를 낸 건 아니고 삼성전자가 나온 건데 그렇죠. 네. 좋은 거니까 한 건 좋은데 이게 하여튼 이것 때문에 오늘 물렸을까봐 약간 걱정됩니다.
아, 혹하지 말아라고 하실만한 게 제가 오늘만 10%. 아까 거의 상한가 갔어요. 거의 상한 갔어. 와, 장중. 그리고 윗골이 당겨요. 실적이 뒷받침이 바로 된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어. 이런 뉴스가 왜 나왔는지 삼성전자를 위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FST한테는 부메랑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오케이. FST 좋은 회사예요. 기술력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지분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같이 하겠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두 번째 그러니까 너무 이런 뉴스를 급하게 바로 될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펀더도 확인하자. 그게 괜찮은 말이죠.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나 코멘트를 적습니다. 장중에. 아, 안 나왔죠? 네, 오케이. 넘어가고 오케이. 하이닉스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 파두. 우리 파두 저도 이 하는 기사 파두가 봤어요. 오 이건 많이 갔어요. 파두. 근데 이거는 좀 와닿았어요. 왜냐면 그 원래 파두가 SK 하이닉스가는 SSD라는 거. SSD라면 랜드가 있고 거기 컨트롤러 필요한데 컨트롤러 얘네가 만든다는 건데 작년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갖고 그래서 뚝 끊어져가지고 이게 개판된 네.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됐는데 그렇죠. 이게 SSD를 얘네가 이렇게 하이닉스가 만들어서 메타한테 공급해 주는 건데 이게 발주가 재개됐다고 기사가 나왔죠. 이 기사가 틀린 게 아니면 이거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밸류에이션 이것 때문에 파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막 깔 때 그쵸 많이 그쵸. 할 때 그때 주가로 돌아갔어요. 특례 상장 네, 막 더 내려가다가 확 올라갔어요. 관심이 없어서 보질 않으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뉴스가 하나 더 나왔더라고. 이거는 오늘 헤드라인 뉴스 나온 거고 웨스턴 디지털 있겠네. 웨스턴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 알죠? 그 시게이트처럼 하드디스크 만들고 솔리스테이트 걔네들 SSD 만드는데 거기에 기업용 SSD용으로도 인증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같이 맞물린 것 같아요. 누가요? 이건 파두가. 하이닉스랑 파두가 아니면 파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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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파두가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통해서 메타 나가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저기 웨스턴 디지털을 통해서 최종으로는 엔비디아로 나간다는 이 두 가지 뉴스가 각각의 개별적으로 오전에 나오고 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트레이딩을 잘 하시면 근데 밸류에이션 잘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애널리스트 커버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모르는데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변동이 나오니까 거기서 무언가 파도를 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을 못 한다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 하여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가장 컸던 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보노님이 파두는 진짜 정이 안 가고 손도 안 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워낙 그렇죠. 주가가 많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저는 해지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 아직도 공부할 가치는 있다고 말씀드린 거 뭐였지? 경동나비엔. 경락나비엔 경락나비엔. 오늘 좋았잖아요. 또 뭐 있었지? 살짝 느낌이 왔다는 거지. 그 세상 잘 몰라요. 아디다스 이렇게밖에 몰라. 화성 엔터프라이즈. 뭐 그런 거는 공부해도 나쁘지 않죠. 요즘 파두 그때 한참 나왔을 때 파두. 파두 괴담만 가슴 아파두 맞아요. 가슴 파두. 아파두 그런 조롱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이런 모멘텀이 회복했더라고. 네.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 치면서 이제 올라오는 네. 과정이기 때문에 탈출을 하려고 하네요. 모멘텀이 좀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건 뭐 기사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뭐 가벼운 내용입니다. 아하. 동묘형의 사회 비판 타임 네. 비판 아니에요. 시그널이 조금이나마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아졌죠? 근데 뭐 저출산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판할 정도로 제가 이 통계에 대해서 유의 자체를 제가 뭐 이렇게 분석하듯이 할 수는 없고 진짜 오래간만에 근데 진짜 조금 나아졌다. 나아졌다고 해서 물론 25세에서 54세 남녀 대상으로 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이거 따로 안 하는데 기사 보시면 여자들이 좀 더 여성분들이 좀 더 결혼하고 애를 갖고 이런 거에서 퍼센트가 더 올라갔대요. 같이 올라가야 출산 의향. 되는데? 출산이야 출산 뭐라고요?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 똑같지 않지. 여기 남자 10명이고 여자 10명 있는데 여기는 4명이 응답하고 여기는 3명이 응답할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그런 차이라는 거죠. 어쨌든 주체는 누구예요? 여성들이 주체잖아요. 남자보다도. 그래요? 아니, 같이 주체죠. 여성들이 나가고 까불다 혼나. 여자들은 막 안 들고. 옛날 30년 전에는 남자가 주체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래요? 요즘 기운이 한 7대 3 넘어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와서 포지티브한 거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도 할 때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의미가 있겠죠. 오늘은 있어서 어텐션을 받아서 가져왔다. 이것도 주가에 녹을 수 있는 뭐 그리고 그런 게 하나는 있어요? 건 아니겠죠. 아가방
아가방 건버니. 한 번 더 해갖고 뭐 이거 갖고 또 정부가 자랑질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효과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하면은 그때는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요거 저출산 얘기가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이 저출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하버드대 교수인가? 네. 누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무슨 진짜? 저출산이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굳이 나쁘게 볼 요인만은 아니다. 왜냐면 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많은 것을 대체하고 경제 생산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인구가 좀 줄고 그리고 나머지 로봇과 AI가 그 산업 생산을 다 담당하면서 GDP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뭐 연금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나이 든 사람도 부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IT 강국인 한국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저출산이니까 로봇을 더 개발하고 막 빨리 도입하고 필요하고 이런 거를 빨리 얼리버드로 도입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또 미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외국이 하셨다고? 네, 외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나름도 일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전제가 몇 개 있어야 되겠지만,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치? 그래도 사람이 낫겠죠. 사람이 낫죠. 사람이 낫잖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습관이 변하면은 그쵸? 예전에는 뭐 한 3, 40년 전에는 우리 애완견, 애완동물, 반려동물 이런 개념 별로 없어 30년 전에는. 그 세월이 바뀌니까 바뀌듯이 30년까지 안 가고 10여 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죠. 보누님도 여기서 코멘트가 있다면? 저는 너무 급하게 줄어든 거는 안 좋다라고 안 좋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죠. 만약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빈자리를 로봇이 채우고 있으면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거를 억지로 메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단일 민족이어가지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 참 쉽지 않은 나라가 뭐 이쪽 봐도 저쪽 봐도 다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저기 케이스를 잘 보고 일본처럼 안 되려고 노력을 하면 되죠. 일본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거. 근데 문제는 우리 벤치마크를 하자 그러잖아요. 이걸 할 때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하면은 요거 좋은 점 따는 거 싫어하죠. 우리는 사대주의라면은 사대주의도 나라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상당히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죠. 거기서 의견을 모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작은 나라에서. 예. 뭐 하기야 우리나라보다 큰 일본도 그 단일 민족도 아니면서 걔네들이 걔네들도 이민 여간해서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인구 그렇게 적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더 작은 규모고 한반도니까 다시 더 레디컬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은 좀 대담하게 그렇게 정책을 필 필요도 어느 순간에 있는데 그 실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지나가 나서 보면 그거라도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아니, 술 취한 건 아닌데 그런 헛소리가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주 힘드네. 아, 그래도 동무형이 어렵습니다. 정말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장족의 발전이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이제는 자체 필터링을 계속 혼자 이거를 이렇게.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 아닌지 돌려서 이제 전달을 하시니까. 네, AI가 좀 집적이 됐어요. 아, 재미는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 퀄리티는 상당히. 아니 그러다 갑자기 찌르면 또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재미 아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뭐 별 저출산 얘기를 다 안 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시 18분 지나가고 있어서 바로 칼칼칼로 넘어가죠.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저의 사연은 나름 공부해서 매수를 했던 종목 코아시아입니다. 매수가는 7,317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는 자회사도 잘 하고 있고 삼성전자 협력사 기대감도 있고 좋은 종목 같았는데 8월 5일 주가 급락 이후에 최근 삼성전자 악재 때문인지 영 힘을 못 쓰고 신저가를 찍으면서 빌빌대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 빨아서 긍정적으로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제가 애청하고 신뢰하는 김장렬 본부장님과 하창한 본부장님의 객관적인 분석을 듣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코아시아. 코아시아. 네.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진짜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종목입니다. 종목 토론방에 일주일간 14개 정도 올라오는 종목이고요. 실적도 보시면은 약간 민망할 정도로 적자의 폭이 우와. 계속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당연히 리포트 없겠지 했는데 있었었어요. 2011년부터 그래도 한 10년 넘게 꾸준히 하나, 두 개씩 나오다가 뭐가? 리포트가? 이런 리포트가 리포트가 왜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오.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었어요. 네. 주요 자회사 호조 진행 중이다. 그거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다. 어디서 쓴 건데? 한국 IR 협의회, 밑에는 아, 키움증권, 그 위엔 나이스 나이스 DMB? DNB, 나도 한맥투자증권, 나도 하나 써도 돼? 나잘 몰라. 클로징벨. 증권사는 키움증권 하나고 네. 나머지는 리서치 기관이라지만 그렇죠. 증권사 소속은 아니고. 독립 네. 리서치. 그러니까 뭐 주식. 어쨌든 있었다. 어쨌든 어쨌든 있었어요. 그리고 있었어. 2024년 3월 11일까지 그래도 무언가 하나 있다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뉴스는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140억 규모 제3자 유상증자가 결정. 돈이 그것도 없구나. 얼마 전에 10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빠졌겠죠. 일봉 보시면은 이렇게 쭉 꼬꾸라지고 있고 저기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거래량이 아예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코아시아 큰 거 다친 다시야 라고 아 약간 주연 선생님 느낌. 큰코 다친다. 잘한다. 야, 살렸다. 코아시아 큰 코 다친다. 이거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네. 디자인 하우스 기업인데 삼성 파운드리가 잘 돼야 요게 또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죠. 삼파가 완전 그냥 죽쓰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 근데 사실상 테마주잖아요, 그렇죠? 느낌은 테마주잖아요, 솔직히. 더 굉장한 주식들도 다 빠졌죠. 더 굉장한 그러니까요. 주식들도. 보노님 코멘트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돈을 버는 게 렌즈 쪽으로 돈을 버는데 스마트폰 쪽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그거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대가 됐었던 파운드리 쪽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지금 좀 박살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두 가지 부분이 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는 쪽도 별로 안 좋고 또 기대감으로 꿈을 먹어야 되는 부분도 안 좋고 그래서 주가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뭐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어서 뭐 여기서 대응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들어요. 월봉상으로도 거의 밑바닥이거든요. 오늘 종가가 얼마예요? 4,950원. 아 그럼 절반 날라갔네. 7,300원을 사셨으니까. 뭐 물론 아예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사실 뭐 끝도 없이 내려갈 수 있긴 한데 네. 이 정도면 월봉상에서 이 정도 위치면 사실 진짜 많이 빠진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평단이 높으시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도 태워야 되고 업황이 돌아서는 것도 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추매로 하신다고 한다면 추매하는 타이밍도 한참 기다렸다가 거기에 맥점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피로도가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빠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시간과 고생이 상당히 많이 좀 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밑바닥에서 종목 사시는 거는 좋아하는 편인데 다른 걸로 수익을 보셔서 조금씩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뭐 계속 기다리면 가격 오긴 오겠죠. 이전에 사이클별로 보면은 살려주는 기회가 몇 번 있는데 이거 뭐 물 타서 하시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이 그래도 다행히도 10% 정도 네, 아주 맞아요. 많지 않았어. 였어. 그나마. 양말 형님이 티아시아. 다른 분이 야이자시아. 야이자시아. 아니, 속상하시네. 동현님도 코아시아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 7년 전, 그치 7년 전이지. 그 당시에 한번 방문했던 것 같아요. 코아시아를. 네, 예전에. 그럼 7년 전이면 언제죠? 17년이잖아요. 그때보다 더 내려갔어 다시. 그렇죠? 예. 근데 방문하고 나서 한번 올랐죠. 코로나 때 10,000원 이상 갔었고 2003년에 또 한 10,000원 근처 갔었고 한 2, 3년에 한 번씩 튀네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시간이 없었는데 예전 리포트라도 한번 제가 돈을 갖고 있어서 예전 리포트 찾아볼 것 같아요. 네. 예전 리포트 올라갔을 때, 요 근처 때. 10,000원 근처일 때 애널리스트들이 혹시 썼으면 뭐라고 썼는지. 그 사람들 욕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의 스토리가 유효한지 어떤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뭐지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좀 재수 없게 들릴지 모르는데 네. 그렇고요. 그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4,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최근에 무슨 그러니까 BS를 안 받기 때문에 얘네들 현금이 얼마 있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빠질 일 없잖아요. 단순히.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적자가 지금 계속 적자거든요. 넌스톱으로. 적자가 뭐 살짝 적자가 아니고 그냥 계속 적자야. 계속. 몇 년째. 그런데 그런 북밸류 1배 이상 줄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삼성전자 1배에서 지금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얘네가 지금 적자를 계속하는데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북밸류 1배가 4,000원이라고. 그럼 그때까지 내려가더라도 할 말 없지. 오케이. 그렇죠. 제가 모르는 그 뭔가 포텐셜이 21년, 23년에 튈 때 샀던 그 스토리가 아직 남아있다면 기간을 가지고 기다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부바맨님이 네. 사연을 주셨었는데 고영 지난번에 오래 걸려서 조금씩 분할 손절하고 다른 네. 종목으로 갈아타서 대응 중이다. 고영.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아시아도 뭐 저희 의견 플러스 다른데 여러 가지 좀 리서치 네.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코 다친 다시야 요거 그래도 채팅 반응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코아시아도 잘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사연 잘 보내주셨고요. 좋은 선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좋은 선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이디어는 한 번에 빡 오는 게 아니라 축적된 그 모든 것 속에서 한 번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군요. 누적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프로에서 위즈덤 컬리지 시즌 2 가져왔고요. 네. 레전드들만 모아서 저희가 좋은 강의를 여러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무려 6,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감보로님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연애랑 사랑 파트에 제가 빠졌습니다. 시즌 3에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애, 사랑은 사랑. 뭐 결혼을 해야. 결혼 안 하면 사랑 안 하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오픈마인드로. 결혼 그럼 곧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위즈덤 컬리지 시즌 2 레전드들이 총 출동을 했고요. 아까 톰 리 보셨는데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애널리스트고요. 우와. 올해 시장을 가장 잘 전망한 톰 리. 네. 그냥 저것만 내보낼 순 없잖아. 12월에 한국 온대. 아 진짜요? 그래서 같이 만난대. 우와. 여기서 인정하네. 끝나면 또 3% 아니잖아. 아니죠. 3개 줘야 되잖아. 뭐 줘요? 유료 리포트 톰리가 발행하는 거 그냥 줘. 매달. 오. 매달? 정기적으로 요거를 들으면요? 정기적으로 오. 발행하는 유료 리포트. 오. 매달은 아닌가 보네요. 매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유료 리포트. 하여튼, 요 리포트는 국내에서는 3% 독점입니다. 오. 그래서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에 있고요. 위즈덤 칼리지 얼리버드 할인 57% 할인인가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해야겠다. 잘 살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왜 나 결혼하지 말래? 나 결혼할 거예요. 내년 안에는 무조건 합니다. 아, 내년 진짜요? 상반기 안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동접자가 적은 거는 확실히 시장이 별로 할 얘기가 없고 재미가 없고 그냥 지지부진하면 역시나 그 동접자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자, 그래서 더 재밌는 시장 그리고 더 활기찬 시장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물 떠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오프닝벨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